자, 그래서 G2번 녹화를 안 했어.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해석하고 밑에 내려갈게. 이런 사실을 듣고 놀랄 사람은 거의 없는데 빈곤이 보통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놀랄 사람은 없어. 당연하다는 얘기고 2006년에 영국 학술지에 출판되었던 이 연구는 예를 들어서 주목한 바가 더 낮은 사회 경제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관련이 돼 있더라. 더 높은 수준의 무엇과 같은 얘기 맞지? 스트레스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임을 연구까지도 증명해줬어. 스트레스 호르몬, in the body, 신체, 이걸 밝혀줬어. 그럼 여기까지는 통념이야. 연구 결과가 이렇다는 거지. 자, 주요 주제만 제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이게 뻔한 얘기라면, 당연한 얘기라면, 당연한 얘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줬잖아. 이런 걸 뭐라고 했어? 통념이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당연한 얘기,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이거는 이거 통념을 뒷받침해준 연구 결과고 여기서 위에서 말한 건 당연히 가난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하지만 이게 주장이겠지. 답 나올 거야 이제. 가난한 게 아니라 더 부유한 경제 국가들이야. 이코노미스. 이들도 have 가지고 있다. 그들 자신의 distinct 뚜렷한 어떤 스트레스 유발인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답 몇 번이야? 통념, 역적, 주장이니까 잘 살아도 뭐 받는다? 나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지. 몇 번이었어? 1번 아니야? 1번 다시 한번 답만 볼까? 왜 도대체 부유한 나라들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그럼 제목에 왜가 있으니까 우리 확인만 하면 되지. 뭐 나오면 끝나. 그래? 받아? 이유가 뭔데? 드려볼까요? 핵심적인 이슈는 시간 압박이다. 시간 압박. 이게 이유지. 왜 스트레스 받아? 시간에 압박을 주니까. 프레셔, 압박. 1999년에 스터디는 31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었어. 미국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로버트 르바인하고 캐나디안 사이클로지스트 에와 노렌 자이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자,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도 부유한 나라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즉 이걸 발견했는데 더 부유하고 좀 더 산업화된 국가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게 문제야. 더 빠른 속도, 삶의 속도, which led to, 그것은 결국 이끌 텐데 더 높은 표준, 삶의 표준을 이끌어. 하지만 동시에 삶의 표준이 높다는 건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동시에 left, 남긴다, the population, 그 사람들을 feeling, 느끼도록 만든다. 끊임없는 sense of urgency, 긴급함, 급박함. 자, 대충 눌러 해석해도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삶의 기준이 어떻게 돼? 높아진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니네가 만약에 저 아프리카 정글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야. 나머지 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 그럼 급할 것도 없지. 근데 우리는 이런 현대 문명 국가에서 태어나니까 니네한테 벌써 뭐라 그래? 영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또 과학자가 돼서 세상을 밝혀야지. 환경 문제도 신경 써야 돼.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해. 그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긴급해질 수밖에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긴급하게 뭘 하라는 요청사항이 많으니까 그만큼 삶의 수준은 높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모두 스트레스도 심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국산적으로 얘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끝나는 게 문명국가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인류의 삶의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삶의 속도도 빨라졌겠지? 그럼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이유도 알겠어? 높아진 생활 수준만큼 그로 인한 촉박함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주제 끝났지. 됐니? 자, 끝까지 가보면 실제로 빠른 속도의 생산성이 부를 창출하긴 했어. 이건 좋은 거지. 문제는 하지만 그것이 또한 이끌었다 사람들 목투야 느끼도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어. 투어하도록. 언제? When they lack. 그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To relax. 뭐 할 시간이 부족할 때. 휴식을 취하고
삶 자체를 스스로를 즐길 시간이 부족해진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지. 됐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면 엄마 아빠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저기 저 적도에 빨개 벗고 다니는 그 원주민 부족하고 평생을 함께하면 돼. 그럼 바랄 게 없지. 느릿느릿하게 살 수 있어. 응? 아니면 저 자연인으로 가든 거지. 근데 그러기에는 또 타협을 해야 되지.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고 느끼게 돼. 아 저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더 높은 수준. 그럼 그걸 추구해야 되니까 할 게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연속이야. 얘네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류가 다 그렇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3번 바로 풀어봐. 시간 1분 30초 줄게. 3번. 방금 선생님이 그냥 떠든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해준 방식으로만 풀어봐야 돼. 선택지 보고 대가리 읽고 답 나오면 적고 나머지 내용에서 확인만 하면 돼. 자, 사실은 1분 30초도 길었던 문제지? 어때? 정우성 빨리 풀렸어? 네. 오. (1번) 빠르게 해석한다. 올라온 뭐야? 큰 소리로 읽기. 개선시킨다. 뇌의 능력을, 뇌의 힘을, 그리고 말하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긍정적인 부분이네. 플러스야. 어떻게 읽으면? 크게 소리내서 읽으면. 두 번째. 읽는 습관들, 관행들, 내가 어떻게 읽느냐, 관행들, 읽기, 연습이, 읽기 연습 계속하면 숏컷, 지름길이 된다. 학업적인 성취의 지름길이 된다. 개선시켜라. 너의 쓰기, 여긴 읽기인데 쓰기로 바뀌었어. 뭘 통해서? 읽기, 큰 소리를 읽기를 통해서 쓰기 능력을 개선시켜라. 읽기가 있지만 중심이 뭐야? 읽기 능력이야, 쓰기 능력이야. 쓰기 능력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읽기를 써라. 어떻게 너의 두뇌가 변화하는가? 네가 읽을 때 조용하게 읽을 때 여기 allowed가 있었으니까 insilence랑 대비가 되겠지. silence 조용하게 읽을 때랑 기술들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인 독서의 기술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읽을 것이 이거거든. 잘 정리를 해도 한 줄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 현대적인 브레인 스캐닝, 스캔하는 거, 우리 뇌를 스캔하는 거야. 그 기술 뭐 있어? 얘네 원래는 MRI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fMRI예요. 대문자만 쓰는 거야. F가 펑션, 기능적, 매그네틱, 자기 공명이라고 해요. 리서넌스, 공명, 이미징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MRI 기계에 들어가면 찍어본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득득득득득득 소리가 나.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 폐쇄된 공간에서 소리가 그렇게 주기적으로 나니까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거든. 근데 일반적인 사람 들어가면 득득득득 그게 자기를 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뇌의 그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쑥 들어가고 좀 느리게 들어가고 이게 차이가 있거든. 그 자기가 얼마나 들어갔다 나오느냐. 박쥐의 그 박쥐가 쏘는 초음파처럼 얼마나 빨리 반사돼서 돌아오고 멀게 돌아오느냐.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MRI 찍을 때 움직이지 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뇌 속에 이만큼의 부분과 이만큼의 부분을 찍을 때
자기를 쏘면 요만큼에 금방 돌아오겠지. 근데 이 부분은 한참 갔다가 돌아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를 측정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영상을 그리는 거야. 요게 MRI예요. 참고로 알아. 그래서 이 자기 공명 촬영과 같은 그런 브레인 스캐닝, 이 MRI가 왜 있는 줄 알아? 뇌가 문제가 있으면 열어보면 돼. 뇌 열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열어보지 않고도 뇌 속의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이 MRI예요. 그래서 우리 뇌 속을 알아보는 거야. 이 기술은 have revealed. reveal 뭐라 그랬어? reveal 드러내다. 반대말 뭐야? 컨실. 여학생들 이거 모르면 안 돼. 컨실러 뭐 하는 거야? 덮는 거지. 가리다가 컨실러. 그래서 얼굴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가리기 밑에 바르는 게 컨실러라고. 그럼 리빌러 바르면 되겠어? 리빌러는 드러내는 거야. 반대말이야. 그래서 현대 공명 연상 촬영 기법은 have revealed. 이미 밝혀냈어. 드러냈어. 뭐를? 이 사실이야. 이거 나오잖아. 중심이 뭐야? 어떻게 된다? 크게 읽기는 무조건 소재로 들어가는 거야. 큰 소리를 읽기가 light up, light up, 밝히다. 밝힌다는 건 activate,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밝혀주는데 많은 영역들, 뇌의 영역들을 밝혀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아, 큰 소리로 읽으니까 뇌의 어떤 많은 영역들이 활성화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냈어. 뇌가 활성화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지, 그지?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There is 강력한 활동이 있었다. In areas 관련된 pronunciation 발음과 그리고 듣기 듣는 것 듣는 the sound of spoken response 그 이야기된 응답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소리를 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눈으로 읽는 건 그냥 머리만 움직여. 근데 내가 소리를 내잖아? 그럼 그 소리를 누가 들어? 내가 또 들어. 그지? 그래서 2배의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그 본능적으로 시험 대비할 때 소리 내서 막 사회 같은 거 외우려고 했던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하면 그 내가 크게 말하는 게 내 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청각도 자극을 시킨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면 그냥 시각과 그냥 암기 능력만 작용이 될 텐데. 어쨌든 파지티브한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큰 소리를 읽었을 때. 그지? 아까 읽은 거. 뭐야? 뇌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지? 브레인 파워. 그지? 어떻게 하면? 크게 읽는 거야. 이거 왜 탈락이야? 크게 읽는 거 없지. 큰 소리 없지. 아니 읽는 연습을 하는데 큰 소리를 읽으라는 얘기지 연습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지? 니네 머릿속으로 네 생각으로 선생님 읽기 연습하는 게 결국 크게 읽는 거 아니에요? 야 선택지는 없으면 빼야 돼. 큰 소리 없어. 탈락. 그지? 세 번째 쓰기 스킬이 중심이 아니잖아. 읽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뭐야? 읽으면 뇌 파워가 생성되지. 쓰기와 관련 없어. 또 상상해가지고 선생님 뇌 파워가 세지면 쓰는 능력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건 네 생각. 네 생각 쓰면 안 돼. 어떻게 뇌가 변하나? 네가 사이런스 기술 더 빠르고 없었어. 크게 읽으라고 빠르게 읽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지우개 풀이법이라고 하는데 맞는 답 하나를 골라내는 게 쉬울 때도 있지만 아닌 답을 지원해서 확실하게 답을 확인하는 것도 검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절대 끼우지 마. 경쟁자야. 돈 내고 쳐자면 기부천사 좋은 거지. 응? 한 명 제꼈어. 윤지호 한 명 제꼈어. 네. 수능은 상대평가.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마 표정들이 풀어본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데? 그런 느낌이 왔어. 선생님이 단어만 잘 안다 그러면 거기 넘겨서 G5은 조금 어려워. 이거 한번 도전해봐. 2분 줄게. G5 지금 안 푼 것들은 다 과제야. 조금 머리를 굴려가면서 읽어야 돼. G5
자, 선택지 짧으니까 미리 좀 보고 봤어?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분까지만, 답이 나오는 부분까지만 해석을 해볼게. 이거 기본 단어요. 오포넌트는 옹호자고, 그냥 반대자. 프로파넌트 그럼 옹호자야. 나올 텐데. 디펜더로 나와. 반대자, 지키는 사람이 옹호자. 동물 실험에 많은 반대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합니다. 대절. 자, 아직 안 배운 건데 not only가 뭐뭐일 뿐만 아니라고 배운 적은 있지. 근데 이게 원래 맨 앞에 나온 단어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테니까 말로만 설명할게. 이 not only가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보통 도치가 돼. 이거 부정어 도치라고 하거든. 나중에 고문 시간에 해줄게. 어쨌든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현대의학이 유일한 원인이 아닐 뿐더러, 낫이 여기 있어. 아닐 뿐만 아니라야. 무엇에 대한? 디클라인, 감소. 모탈은 원래 몰탈이라는 말은 필사의 뜻이야. 필사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죽는. 그래서 인간들도 모탈이라고 해요. 왜? 인간은 무조건 죽으니까. 그럼 반대말이 뭐겠어? 불멸. 그게 니네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불멸이 바로 임모탈이에요. 임모탈. 이게 불멸이에요. 그래서 모탈은 필사의. 한번 태어났으면 무조건 죽는 이야. 그래서 여기 모탈리티는 무슨 율이냐? 사망률. 이거 뭐 저기 뭐야, 한 놈이 죽어야 케이지에서 나오는 경기를 이제 모탈 컴뱃 이런단 말이야. 필사의 전투.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현대 의학만이 사망률 감소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풀이를 해주는 건데, 인간의 사망률들이 감소된 건 맞아. 옛날에 비해서 사망률이 떨어졌지? 그만큼 오래 살잖아. 그래서 고령화가 이어지는 거잖아. 그 얘기야. 사망률이 낮아지고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사망률이 낮아졌다? 병이 나도 잘 고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약이, 의학이 중심 아니에요? 유일한 커즈는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게 뭐 있어? 인간의 사망률이 낮아진 다른 이유는 뭐 있을 거야? 상식적으로. 환경의 개선이지. 그렇지 않나? 약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니까 사망률이 높아져 떨어져.
떨어지겠지. 잘 생각해. 그래서 여름에 방구차가 뭐 동네 소독하잖아. 그게 의학이야? 아니거든. 그냥 환경 개선이거든. 근데 그를 통해서 모기에 물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병의 발생이 낮아지면 사망률은 떨어지겠지. 됐어? 알아둬야 돼. 다른 질문에 나와.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진 거야.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게 수명이 길어진 거야. 그게 오로지 의술 때문이냐고. 환경이나 식습관,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 사실은? 그렇지 않나? 옛날에 사람들 그럼 왜 빨리 죽었어? 약이 없어서 죽었다기보다는 환경이 개선이 안 돼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에 흑사병도 돌고 이런 거야. 흑사병 알아? 패스트? 그거 왜 돌았어? 그 하수구 없어서 온 거야 그 병이. 왜냐면 유럽에 하수구가 없었어. 그래서 어떤 줄 알아? 믿기 힘들겠지만 밤새 오물을 받아놓고 오감 같은 데다 받아놓고 아침에 그 사람들 다니는 도로에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자기 오물을 버렸다고. 도로를 하수구처럼 썼다고. 그래서 그 유럽의 그 중세시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중세시대가 아니고 그 유럽 그 패스트 당시의 영화를 보면은 바닥이 질척질척해. 그치? 항상 우중충하고 냄새는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 게 아니라 악취를 없애려고 귀족들이 만들어낸 게 향수야. 그들의 발상이 그거야. 냄새나는 환경을 개선 안 하고 더러 냄새나 죽겠네? 하면 자기 몸 냄새 나게 덕지덕지 뿌린 거야. 유럽 향수가 강력한 거야. 동양엔 비교적 그런 시스템이 미리 개발돼서 동양 사람들이 씻는 거 좋아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향수 개발이 거의 안 됐다고. 유럽에 다 향수야. 거기다가 하이힐. 바닥이 똥천지야. 그래서 귀족들이 그걸 밟지 않으니까 높은 굽을 신어서 피하려고 했던 거야. 결국 그게 심해지니까 그 쥐나 어떤 그 수인성 질환 중에는 패스트가 쥐로 인해서 내게 되는 그 병이 돌아서 싹 거의 죽는 거야. 그 실제로 그 병이 돌고 나서 영국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최초의 시웨이즈 하수구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물 내리면 다 밑으로 관을 통해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그때 처음으로 만든다고. 그게 인간의 사망률을 높였겠어 낮췄겠어? 낮췄지. 하수구 시스템은 의학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지금까지 사망률의 감소가 있어. 근데 현대 의학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 것일 뿐만 아니라 되니? 그리고 많은 의학적 발전들이 좋아. 요걸 어렵다 그랬어. 그래 좋아 인정할게. 그래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의학이 그래 인정할게. 기여했다면 인정할게. 그렇다 해도 많은 의학적 진보 어떤 게 있다면 기여했던 인간의 건강에 기여했던 많은 의학적 진보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핵심이야. 무슨 실험의 결과는 아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는 아니잖아. 자 논리를 만들어 볼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준 의학적 발전 이것들이 다시 의학적 발전이 100% 도움 준 것도 아니야.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좋아 인정할게. 의학이 도움을 줬다 해도 그 의학이 100% 동물 실험에서 나온 건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하등의 동물 실험은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논리 정리가 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의학뿐만이 아니다. 좋다. 의학 때문이라고 해도 그 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꼭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되니? 결국은 동물 실험을 부정한다. 처음에 나왔잖아. 동물 실험 부정해야 된다. 옹호자들은 연구의 옹호자들이니까 뭐겠어? 동물 실험 찬성하는 놈들이지. 그럼 뭐라고 주장해? Since there is a strong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대. 동물 실험의 시행과 의학적 발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야 돼? 없다고 얘기해야 돼? 옹호자니까.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전자는 앞에 나온 거. caused the latter. 전자가 동물 실험이야. 이게 medical advancement, 의학적 진보. 전자가 진보를 후자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야? 찬반 양론이지. 동물 실험에 대한. 그럼 우리 결론부터 봐야 돼. 길었지만 그들은 주장합니다.
clinical discoveries, 의학적인 발견들, played a more, 좀 더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발견들이 동물 실험 연구자들보다 좀 더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다. clinical discovery가 have led us, 우리가 믿도록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의학적인 발견들이 역할하는데 좀 더 지속적인 더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보다? 동물 실험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한 것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상적인 발견이야. 여기 좀 어려운데 임상적이라는 건 동물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거야.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 때 임상 실험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야?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조금씩 해보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동물 실험은 상관이 없고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무슨 실험이다? 임상 실험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논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임상 실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많고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꼭 임상 실험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란 얘기야. 둘 사이에 뭐가 없다. 연관성이 없는데 왜 동물만 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임상적인 발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한다고. 뭐보다? 동물 연구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동물 실험자들은 우리한테 이거 무조건 관련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뿐이지 실체가 없다. 이게 마지막 줄이거든. 해석을 잘했을 때 이건 옹호 쪽이야 반대 쪽이야. 동식. 이렇게 믿도록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아닌데. 그럼 이게 옹호론이야 동물 실험 옹호론이야 반대론이야. 약간 반대론이지. 2번 보면 질문을 던졌어. 의학적인 발전, 동물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에 의해서 과연 의학이 진보됐을까? 이렇게 보면서 약간 오랜만에 쓸게요.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과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의학이 발전한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야. 그 답변은 뭐야?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목이 어려울 수 있어. 아예 쉽잖아. 동물의 실험과 의학 발전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쉽잖아, 그렇지? 근데 제목은 던진다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또 뭐야? 지우개 풀 거. 1번 생의학. 생의학은 뭐냐? 바이오메디슨은 얘네 알지? 타이레놀은 바이오메디슨이 아니야. 타이레놀. 뭘로 만드는 거야? 화학식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 근데 민간 대치요법 이런 게 다 생물학적인 치료제야. 이런 것들은 언락킹, 새로운 경계선을 열었습니다. 건강 분야에서 전혀 상관없지. 뭐 나와야 돼? 무조건 동물 실험 나와야 돼. 자, 두 번째 아까 풀었고, 세 번째 refer to historical evidence, 역사적인 증거에 관련시켜라. to solve medical issue,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실험 빠졌어. 네 번째, 왜 이러한 엄격한 규칙들, 동물의 어댑션이다. 입양이지 실험이 아니야. 벌써 탈락이야. 5번 의학적 진보, extending, 확장시키는, 인간의 수명을 확장시키는. 동물 실험 없잖아. 이거 몇 번이야? 몇 번 나와야 돼? 동물 실험 어디 있니? 이거밖에 없네 뭘. 그지? 그래서 내용이 어려웠어도 니네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빠르게 풀려면 선택지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선생님은 지금 지문 읽고 선택지를 거꾸로 봤지? 시간 낭비잖아. 미리 선택지부터 봤으면 무조건 동물 실험이 빠지면 이 답은 만들지 않는다는 걸 내가 체감했을 때시고, 위에 있는 지문을 100% 정확히 번역 못해도 답을 찾는 문제가 없었겠지. 말이 빨랐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순서 지키라고. 선택지 보고, 주제하고 제목은 선택지 보고, 대가리 읽고, 선택지랑 비교해봐서 안 될 거 탈락시켜버리고, 남는 게 2개 있다면 다시 조금 더 읽으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푸는 걸 선생님이 소위 3D로 푼다라고. 2D로 그냥. 이렇게 풀지 마. 또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 3월에 봤는데 또 시험지 딱 받자마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4비연필 가지고 풀어야지. 아니. 그래서 시험 끝나고 시험지 가져와봐, 푼 거 가져와봐 그러면 전부 다 여학생들이 좀 많아. 밑줄은 여러 번 쳐져 있어. 여기다 동그라미, 선택해. 동그라미. 답은 틀려. 가성비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원래 미안한데 여기 말하고 싶게, 원래 수능 문제가 다 읽고 풀면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 시험의 구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지고대로 다 읽고 풀면 시간이 모자란 게 정상이야. 근데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면 탈락시켜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남는 게 뭐야?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 문제에 할당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그 방법을 선생님하고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자, 5분 휴식.